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를 근을 구하지 않고도 판별식하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근의 부호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일단 문제 풀어보면서 얘기할게. 자, 봐봐. 얘가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일단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죠? 두 근이니까요. 그죠? 근데 두 근이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중근? 그래서 등호도 넣어줘야 돼요. 일단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인 거고, 판별식이 0인 거는 서로 같은 두 근이지, 근데 여기 두 근으로만 돼 있잖아요.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두 근의 합은 어때요? 두 근의 합은 양수죠. 양수입니다. 두 근이 양수니까. 이렇고. 그다음 두 근의 곱은 어때요? 두 근의 곱은 역시 양수죠.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부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다 부등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걔네들의 공통범위예요. 이 모두를 만족해야 돼. 이 모두를 만족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 합, 곱 이 세 가지를 보통 따집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알겠지? 그럼 이것도 먼저 볼까?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것도 그냥 두 근 이랬으니까 판별식이 어때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음수가 나올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어때? 음수끼리 곱했는데 같은 부호끼리 곱했으니까 양수 나오겠지? 이 녀석의 공통범위에서 따지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 3번이 별표입니다. 이 3번이 더 잘 나와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두 근이 서로 다르대. 그러면 일단 판별식은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그치? 왜냐면 서로 다른 부호면 같을 수는 없잖아. 중근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은 모르지. 왜? 두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인데 플러스의 절대값이 큰지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큰지 모르니까 이거 몰라. 두 근의 곱은 어때? 두 근의 곱은 음수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렇죠? 근데 봐봐. 여기서는 얘를 안 따져도 돼. 얘를 안 따져도 돼. 얘는 모르니까 못 따져. 알았지? 요거만 따지면 된다고 여기서는. 왜 얘는 안 따져도 되니까 알파 베타가 음수면요 얘는 반드시 양수가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이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양수야. 왜? 알파 베타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에서 두 분의 곱이 a분의 c죠. a분의 c인데 얘가 음수래. 그러면 ac도 음수일 거 아니야. 그치? ac도 음수일 거 아니야. 얘가 음수래. 음수.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냥 무조건 플러스라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3번의 경우에는 자주 문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경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3번은 이거 하나만 따져주면 된다. 근데 멘트를 기억해.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 두 분의 곱이 음수다. 이거 하나만 따지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네들 세 가지 다 따질 건데 어느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만 해볼게요. 요거만 비슷하니까. 자, 얘 따져주면 얘가 지금 짝수. 그래서 얘 짝수 이거 따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죠. k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 k제곱 플러스 2k인데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2, 1에 여기다 마이너스.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치? 자, 두 분의 합은 뭐야? 여기가 1이니까 이거 부호 반대지. 즉 2k 플러스 1 얘가 두 분의 합이야. 근데 걔가 음수래. 그럼 k 플러스 1이 음수로 되고 k는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나오네. 보세요. 두 개의 곱은 k 플러스 3이고 k 플러스 3이 뭐야 돼? 양수.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지울게. 이렇게 해서 제일 작은 건 누구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 1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얘를 표현해보면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고 얘를 포함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날아가지.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과 까만색의 공통되는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최종적으로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것도 비슷하게 여러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알파베타가 이 멘트에서는 음수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요게 다르겠죠. 3번의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 그동안 반대로 바뀌어야 돼. 미안해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여기서 살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살폈으니까 반대로 변해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나옵니다. 아니 또 틀렸네. 이렇게. 그렇지. 해주면 돼. 자, 확인 체크.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서로 다르냐는 말이 있잖아. 조심해 이런 거. 그러니까 판별식이 아까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짝수 4분의 D로 갑시다. 4분의 D. 그러면 m-2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죠? 4의 m제곱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고요. 두 번째. 모두 음수다. 그랬으니 두 분의 합은 음수겠죠? 그죠? 두 분의 합이 뭐예요? 얘분의 얘 고반되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m-2 얘가 음수다. 이거 풀면 되고요. 두 분의 곱은 양수겠죠? 두 개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다. 두 분의 곱은 얘분의 얘다. m제곱 플러스 1분의 4다. 그치? 얘가 양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게 거 얘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m제곱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4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m제곱 이렇게 되고 이차처럼 마이너스 4m 나오지. 마이너스 4m 여기서 4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니까 없어져. 그리고 이렇게 돼. 그치? 마이너스로 나누면 3m제곱 플러스 4m 이렇게 바뀌고요. m으로 묶으면 3m 플러스 4 이렇게 돼서요. 사입범위죠? m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할 거냐 봐봐. m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양수니까 이걸로 양변을 나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사라질 거고 얘는 나눠봤자 0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 따지면 돼. 요거만. 즉 2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면 2m은 4보다 작다.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양수잖아. 무조건 양수야. 그치? 양변을 나누면 이게 0이. 4는 0보다 크지. 4는 0보다 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야.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녀석만 따지면 되는 거죠. 이거 답은 자 그냥 공통범위 이거 아닙니까? 공통범위 그냥 이거 나오네요. 그죠? 수익사에 그려가도 되고 알죠? 됩니다. 자, x에 대한 인터관시 얘가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의 음수인 근을 가진다. 이 말은 뭐야?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두근 부호가 반대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 우리 뭐만 따지면 돼?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게 더 오히려 많이 나온다고 했지? 두근의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두근의 곱은 예죠? 여기 1이니까 두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4이 플러스 3 얘가 음수에 의면 된다. 3 곱하기 1 여기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a는 1과 3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세요. a가 정수 뭐야? 2네. 2밖에 없지. 이제 a는 2밖에 없습니다. 네, 답이고요. 자, x에 대한 2차 방식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 만약에 요 멘트만 있으면 두근의 곱인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게 두근의 곱이잖아. 이게 1이니까. 그치? 상수 이거야. 두근의 곱이 음수면 되잖아. 저 멘트가 없으면 이거만 풀면 되거든. 근데 저 멘트가 있어.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 하나 더 챙겨줘야 돼. 뭐냐면 두 개를 더해봐. 더하면 0 아니야? 두근의 합이 0이다. 이거 하나 챙겨줘야 돼요. 두근의 합이 0이다. 이거 하나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따져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별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만 따지지 말고 저것도. 그래서 이걸 일단 따지면 5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그 사이 범위죠. A는 1과 5 사이다 이렇게 해주고 두근의 합은 이거에 부호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2 이게 두근의 합인데 걔가 0이라는 얘기지. 괜히 했네? 이거지? 네. 그러면 뭐 4 곱하기 3 여기다 마이너스지. 그래서 A는 4 또는 뭐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4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야. 그건 뭐겠어. 여기에 4는 들어가고 마이너스 3 안 들어가지. 그지? 여기 들어가는 것이 해가 된단 말이야. 이게 넌 안 되고 너만 되는구나. A 값이 4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실근의 부호는 세 가지 따지면 돼요. 기본적으로 판별식, 합, 곱이에요. 판별식, 합, 곱. 알겠지? 그때 서로 다른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게 있으면은 판별식에 동을 안 붙여. 그리고 두근이 음수일 때는 두근의 곱만 따지면 돼. 알겠지? 두근이 음수가 두근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자, 정리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옛날에는 실근의 분리, 근의 분리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자, 이 두근이 얘네들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얘는 지금 y는 보시고 y는 붙여봐.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x축이랑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두근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두근이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두근이 중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선생님 그림은 이렇게 표현해봤어. 근데 걔네들이 1보다 크대. 응?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1보다 크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럴 때는 세 가지를 따지는데 뭘 따지냐면 판별식,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줍니다. 자, 그림상 판별식은 어때요?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근데 이게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경계는 어디냐? 이게 경계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얘를 fx라고 한다면 이 점이 f1이 되는 거죠. f1이 지금 x축 위에 있잖아. 즉 f1이 양수여야 돼요.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표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축은 이 가운데가 축이잖아.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는 2배분의 얘 보호 반대죠. 응? 2배분의 얘 보호 반대 이겁니다. 얘가 a란 말이야. 그 축이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이 경계 1보다는 오른쪽이니까 1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딱 부등호 다 있네요. 이 세 개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줍니다. 맞죠? 외워야죠. 뭐를? 판별식의 보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보호, 축의 위치, 줄여서 판경축 이렇게 선생님은 외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판별식 따집니다. 이거 반이죠. 반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되겠죠?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3, 1이고 여기 마이너스죠? 각각범위니까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f1은 얘가 fx라고 생각하고 1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집어넣은 뭐야?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큽니다. 넘어가면 2a는 2보다 크고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네들 전부 다 공통범위야. 여기 똑같으니까 됐어.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 1이고 여기 3이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1은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 공통범위야. 공통범위가 여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것만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판경축 기억합시다. 판경축. 자, 그 다음에 자, 이 2차 방식에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두근 여기다 y는 붙이고 여기다가 y는 붙이면 그래프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고, 그죠? 두근을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판별식. 자,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그지? 그런데 이 두근이 중근일 수 있으니까 등호를 넣어주세요. 됐습니까? 두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뭐 경계가 마이너스 3이죠? 여기가 지금 f-3일 텐데 얘를 fx라고 놓으세요. f-3이 x축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 이제 양수. 세 번째 축은 누구야? 2배. 축 2배 2분의 마이너스 k 그 반대 이렇게. 얘가 뭐야? 2분의 k지. 2분의 k가 뭐다?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된다. 경계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축이 여기가 축인데 2분의 k가 여기에요.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판별식 따지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양수고, 그지? 전부 공통범위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그 다음 2차 방식.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예, y는 붙이고 y는 붙여서 아래로 볼로 x축 이렇게 있을 때 1보다 두근이 모두 다 작아야 되겠다. 1은 여기 써야겠다. 1.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크거나 같다. 그치? 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겹다 이제. 그치? 두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뭐 경계가 어디야? 1이잖아. 여기가 f1인데 보다시피 x 위에 있으니까 f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번째 축의 위치. 여기가 축이 되겠죠? 여기 이유가 요 값은 2배 4분의 3면 거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거. 이게 축인데 걔가 1보다는 어때? 1보다 왼쪽이니까 작다. 1보다는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얘 따져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됩니다. 자,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보다 작다. 두근이. 자, y는 위로 볼록한 아니구나. 밑으로네. 소리 계속 밑으로만 나와. 밑으로. 그지? 이렇게 되고, 자,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보다 작다. 마이너스 여기 있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가 f-2가 되겠죠? 축은 여기쯤에 있겠죠? 두근이 여기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두근인 거였으니까. 두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무 f-2죠. 마이너스가 보다시피 x축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0보다 크다. 그렇죠? 세 번째 축의 위치 2배 분의 제 2a 있고 반대. 얘가 지금 마이너스보다 왼쪽,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좀 정리해주면 a가 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여튼 공통범위 따지면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할 듯해서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실근의 위치 두 번째인데요. 자,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여기에 별표 1번에만 별표. 요게 오히려 간단해서 잘 나와요. 자, 이 그래프 그리면 y는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두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까? 이렇게. 자, 이때는 봐봐. 판별식이 어때야겠어? 0보다 커야겠지. 왜냐면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등호는 안 돼요. 그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경계가 마이너스 2점이잖아. 마이너스 2가 내려가봐. 여기가 f-2거든?
x 밑에 있지. 음수여야 해. 음수여야 돼. 그다음에 축은 여기인데 축은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건 내가 여기다 표시하는 거잖아. 축은 뭐 요즘 될 텐데 내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지금 표현하고 여기다 표현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건 알 수가 없어. 축은 안 따져도 돼. 축의 위치는 안 따져도 된다고.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봐봐. 여기도 f-가 음수가 되면 얘는 당연히 아래로 뿌리는 거는 확실하잖아. 그럼 두근이 당연히 이 마이너스의 양쪽에 잡힐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안 따져도 돼. 결국 그래서 우리는 1번의 경우에 요거 한 놈만 패면 돼. 그래서 이게 간단하잖아. 단촐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잘 나와요. 두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그래서 딱 요것만 따지면 된다고. 그치? 얘를 fx라고 봐봐. 얘를 fx라고 놓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4 플러스 2가 되겠죠? m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얘가 아니라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다. 이거 풀라는 거예요. 여기 2m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m이죠. 4에다가 4 더하면 8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해서 9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1번이 오히려 간단해서 잘 나와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 알파 얘보다는 크다. 뭐보다는 작다. 뭐 이런 거 봤잖아. 그때 이 경우에 세 가지 다 따졌다고. 뭐를? 판, 경, 축. 알겠죠? 이 세 가지 다 따졌다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 멘트. 두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뭐 알파 여기 베타로 갈까? 두근이 알파 베타 보통 하면 미안해. 그냥 그렇게 할게. 자, 두근이 지금 어떤 값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됩니다. 이때도 이거 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 케이스가 이 세 가지야. 뭐보다는 두근이 크다. 뭐보다는 두근이 작다. 뭐와 뭐 사이에 두근이 존재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판결축을 다 써주세요. 이거 써봅니다. 이것도 설명만 하고 여러분이 공통범위 찾는 거 여러분 잘하니까 설명만 해줄게요. 자,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살짝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여기 0이 있고 여기 2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축은 여기쯤에 있겠지. 축은 여기쯤에 있어. 이게 두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어때서 0보다 크다. 그런데 두근이 중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 경계에서 함수가 없애고 F0 얘가 어때야 돼? X 위에 있지. X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지. F2도 0보다 커야 되네. 이게 경이에요. 경. 그다음 축은 2배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인데 그 부호반대할 거니까 m 플러스 1잖아. 그지? 이렇게. 얘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선생님은 교과서를 여러 출판사 교과서를 봤는데 이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 혹시 학교에서 배웠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 줄 알면 됩니다. 연립 부등식 문제예요. 봐봐요. 부등호 다 있잖아. 그러니까 공통범위라 공통범위. 알겠죠? 자, 두근이 모두 0과 3 사이. 그렇지. 이게 잘 나온다고. 두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다. 그럼 우리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잘 나온다가 아니지. 미안해. 잘 나온다가 아니라 세 가지 다 따져주는 거지. 세 가지. 근데 이거 맞나요? 이거 미안해. 이거 먼저 할게. 두근 사이에 이가 있어. 이게 잘 나온다고. 헷갈렸어. 하나 건너뛰어. 두근 사이에 이가 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살짝 그려볼까 또? 이렇게. 두근 사이에 이가 있다. 두근이 이건데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이렇게. 그럼 2를 이렇게 내려봐. 얘 음수지. F2가 음수네.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 요거 하나만 따지면 돼.
그래서 이 개념은 다른 문제랑 이렇게 결합해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뭘 따질 필요가 없다? 판매수 따질 필요가 없다. 그다음 경계에서 축의 위치 따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알 수가 없지만 얘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건 뭐 풀어볼까요? 얘를 fx라고 합시다. fx라고 하면 2를 집어넣으세요. 4 마이너스 2에 m-4 이거에 제곱 플러스 2m 얘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죠? 처음에 이 문제 볼 때도 이 최고차가 플러스인지 확인해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은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얘가 f이니까 그때는 f가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 위로 풀어보니까 알겠지? 자, 요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했다 그럴까요? 자, 정리하세요. 자,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2m이 있고요. 플러스 4까지 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m제곱이고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4m이 되고요.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8인데 그래 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제곱 플러스 7m 플러스 14가 되고요. 바뀌죠. 이렇게 뭐냐 이건 뭐 14가 나와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그래. 근해 공식에 넣어야구나. m의 값을 범위를 구하는데 이게 뭐 잘못했나? 지금 2 넣었을 때 음수 나와야 되잖아. 2 넣었더니 4 2 넣었더니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2 되고요.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여기 틀렸네요. 다시 합니다. 여기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m제곱이고 여기 플러스 16m이 됩니다. 다음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플러스 2m이 있고요. 플러스 4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m제곱 두 개 더하면 18m이죠. 18m 이거 해서 마이너스 28 이렇게 됩니다. 역시 마이너스 1로 나누면 m제곱 마이너스 9m이 되고요. 플러스 14 이렇게 됩니다. 있죠? 바뀝니다. 네,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바뀝니다. 자, 7이 14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m은 7보다는 크거나 m은 2보다는 작다. 또는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네. 자, 아까 하던 거, 자, 0과 3 사이에 있다.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0하고 여기 3이 있는 거야. 올라가면 여기가 F0 여기가 F3이 됩니다. 축은 요쯤에 있겠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이고 F0도 양수고 F3도 양수예요. 그죠? 보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따지고 마지막에 축 2배분의 쟤는 그냥 수네요. 수 2배분의 마이너스 4에 5번 되면 이게 2거든. 당연히 2는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 범위를 따져주면 K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됐나요?